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 제가 조정경기장에 온 이유는 차차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차차소의 주인공은 조금 특별합니다. 짜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차로 된 미니밴입니다. 얼마 전에 폭스바겐에서 ID 버즈라는 전기 미니밴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던데 설마 그건가? 일단 폭스바겐은 아니에요. 폭스바겐 ID 버즈 이전에 국내에서 출시된 전기 미니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의 이름은 다니고 밴이라고 합니다. 다니고. 여기 앞에 로고 보이시죠? 로고. 한국의 대창모터스라는 곳에서 개발한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국산입니다. 혹시 이걸 렌트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레일 캠핑카 빌렸던 곳 혹시 기억나세요? 미니칸에서 이 다니고 밴을 캠핑카로 개조해서 렌트를 해주더라고요. 미니칸에 연락을 해서 다니고 밴 캠핑카를 렌트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날씨가 덥거나 또는 날씨가 추울 때 시동을 걸어 놓고 히터나 에어컨을 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니밴 전기차 다니고밴 캠핑카가 차박하기에 얼마나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외형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예쁜 건 아닌데 너무 귀여워요. 크기도 너무 귀여워요. 스타렉스보다도 당연히 작고요, 카니발보다도 작습니다. 소형 미니밴으로 유명한 다마스보다는 조금 큽니다. 다마스와 카니발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미니밴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점은 다마스나 카니발이나 내연기관인 차인데 다니고 밴은 전기차입니다. 여기 보면 방향지시등, 그리고 전조등, 그리고 여기 보면 DRL도 이렇게 귀엽게 박혀 있어요. 그릴 같은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고, 전면 라이트도 되게 예쁘고 멋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면 다니고라는 엠블럼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본네트 쪽은 굉장히 짧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쁘지도 않고 굉장히 노멀한 걸 알 수 있고, 아무래도 밴이기 때문에, 즉 화물을 적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2열 쪽, 3열 쪽 창문이 없고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퀴, 여기 보시면 바퀴의 휠은 조금 멋있는데 바퀴 크기 자체가 너무 앙증맞아요. 14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평범한데 옆모습에 비해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리어 램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호판 여기 있고, 후방에 와이퍼가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 제가 중요시하는 치수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제 카니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대창모터스의 다니고밴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1645mm고 제 카니발과 비교를 하면 카니발이 1985mm였어요. 카니발이 30cm 더 긴 거죠. 그럼 과연 길이는 어떨까요? 이 다니고밴의 전장은 4090mm입니다. 제 카니발 캠핑카는 4810mm입니다. 카니발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7-80cm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고의 경우에는 꽤 높습니다. 실제 치수 같은 경우에는 다니고밴은 전고가 1880입니다. 거의 1900이니까 보통 SUV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다니고밴이 전고가 1880이고 제 카니발 캠핑카가 1810입니다. 카니발이 무려 7cm가 낮아요. 다니고밴 크기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가 어떤지 운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나 이런 거는 테슬라나 뭐 EV6나 아이오닉처럼 그렇게 멋있는 손잡이는 아닙니다. 예. 사이드 미러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 방향 지시등 넣었을 때 들어오는 건 있긴 하지만 부가 옵션들은 되게 평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운전석의 모습.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지금 밖에 되게 덥거든요.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크게 계속 틀어놨었어요. 다니고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행하면서 보니까 에어컨 틀면 너무 시끄러워요. 굉장히 조용하죠. 역시 이게 전기차의 매력이고, 에어컨을 트는 순간 이게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송풍구에서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바람 세기를 줄이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바람을 세게 틀면
어마어마한 소음이 들리죠? 일단 시끄러우니까 에어컨은 꺼놓고,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라디오 스캔, 오디오 모드 바꾸는 거, 그리고 볼륨 조절, 반자율 주행이나 그런 최신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전기차답지 않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 배터리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주유소 표시 있고 107km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수준이 107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정보인 거고,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 1A와 0A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내에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요. 팔걸이 쪽도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카본 재질인 것처럼 이런 무늬를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리고 문 손잡이도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문 손잡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센터페시아 한번 볼게요.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비상 지시등, 카오디오는 지금 라디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USB 포트가 있어서 여기 USB 연결해서 MP3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기, 옛날 차들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의 공조 버튼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풀 오토 에어컨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재떨이가 있어요. 요즘 차 재떨이가 여기 보면 C가잭 대신에 이렇게 USB가 있어요. 얘 전기차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콘솔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도 굉장히 평범한 스틱형 기어 노브로 되어 있고, 안에 딱 타면 포터나 봉고 같은 느낌이에요. 스타리아만큼이나 운전석이 높아가지고 전방 시야가 매우 좋고요. 창문에 이 팔걸이도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겠죠?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뭔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글러브 박스도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 전기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고 밴은 밴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이란 게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제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2열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운전석 2열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열면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원래라면 여기는 짐을 적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평탄화로 침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카니발 캠핑카처럼 사이드 테이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도어를 이렇게 열면 열리고, 평탄화 침상을 미니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혹시나 전기차라서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여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 RP쿨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시동 히터 토출구도 있고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카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상태고요. 가볍게 사이드 테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먹고 지낼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런 전기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차를 운행하는 데만 전기 기능을 쓰기 때문에 EV6나 아이오닉처럼 V12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전기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있습니다. DC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킬 수가 있고, 냉장고를 켜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을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켜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등, 이 전원을 켜면 아주 밝게 실내등이 켜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등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 외부 등은 밖에 LED 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버터를 키면 컨센트에 220V 한전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배터리가 몇 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20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면 확장 발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캠핑 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의 공간을 발판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었죠, 밴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없어요. 2열이랑 3열이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문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이 여기는 거울을 달아 놓으셨고, 이쪽에 철판을 뚫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에서 쓰는 창문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모기장이랑 윈드실더가 사라지고, 여기서 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쫙 열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창문도 보고 바깥 구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라반이나 캠핑카처럼 수동 창문이 열립니다. 아, 저도 카니발 캠핑카에 요거 달고 싶거든요. 근데 요거를 달려면 이 철판을 뚫어야 돼요. 공인 비용이 엄청 비싸고 차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쉽사리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창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벌레 많잖아요. 이쪽만 딱 이렇게 하면 모기장 기능도 하고,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다 이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가림까지 윙 커버 창문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카니발 캠핑카처럼 전부 다 수납함이에요. 이쪽 끝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 아,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높이는 제 카니발 캠핑카보다 살짝 낮은 것 같고요. 한번 누워 볼게요, 길이가 어떤지. 이렇게 해서 발그대로 끝에다가 딱 두고 이렇게 누우면 181cm 기준으로 머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딱 맞고, 높이는 이 정도, 그리고 넓이는 이 정도. 심지어 확장 발판을 피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테이블, 이 사이드 테이블에서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밥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노트북을 놔두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내 전고가 과연 몇 cm나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박스카 형태의 미니밴이다 보니까 천장이 모두 동일해요.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재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정확하게 87cm 나옵니다. 87cm. 제 카니발 캠핑카가 90cm였고 스포티지도 90cm였잖아요. 그것보다는 3cm 정도 작은 87cm 나옵니다. 침상이 너무 높게 제작이 돼서 87cm 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 침상만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하면 훨씬 높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길이도 한번 재볼까요? 과연 길이가 182cm가 나오고,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봤던 확장 발판을 피지 않은 상태예요. 확장 발판을 피면 190cm까지도 충분히 누워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아늑하지 않나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서,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켜서 따뜻하게,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캠핑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니칸에서 이 다니고 밴을 렌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캠핑 용품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다니고 밴 캠핑카로 캠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캠핑 물품도 저희가 가져갈 필요 없이 미니칸에서 다 이렇게 대여를 해주세요. 그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미니칸에서 다니고 이 캠핑카를 렌트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가스레인지랑 버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캠핑카 안에는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RP쿨, 이 냉장고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블랭킷만 깔면 되게 감성적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전구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TV도 주십니다. 이 TV는 캠핑용으로 유명한 TV예요. 짜잔! LG 루멘 TV입니다. 루멘 TV. 27인치네요. 전원 연결해서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TV도 볼 수 있는 캠핑용 루멘 TV도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캠핑 장비가 있어가지고 확장 발판 지금 못 핀다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야전 침대, 그리고 여기 밑에 캠핑용 의자도 있거든요. 캠핑용 의자까지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보면 워터저그, 즉 물통도 있고요. 여기도 단위용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 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도 커튼이 있어요. 싹 이렇게 막으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커튼도 달려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니고 밴 캠핑카를 그냥 렌트만 하면 어디서든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 밴, 미니밴 전기차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박하기에도 되게 넓고 되게 높은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미니밴에 전기차까지 붙은 바람에 춥든 덥든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유자재로 틀 수 있다는 거, 이게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매력적이라고 되게 봤을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다니고 밴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위해서 제작이 된 차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쁜 형태로 실내가 꾸며져 있다던가 차 첨단 기능
기능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다니고 밴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3,6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화물 밴 버전은 정부 지원금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정부 보조금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한 1,000만 원대로 이 전기 화물 미니 밴을 캠핑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밴을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렌트를 해주는 이 미니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전기차 미니밴으로 캠핑을 하고 싶다, 차박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미니칸에서 다니고 밴 캠핑카를 한번 렌트를 해보세요. 조금 오늘 특이하기는 했었지만 전기차 미니밴이라는 거를 저도 오늘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좀 재밌으셨거나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가볼게요. 안녕.